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기원전 490년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를 그야말로 집어삼키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꾼 이 결정적인 순간, 바로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0,000명.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당시 아테네가 도시의 운명을 걸고 정말 급하게 긁어모은 시민군의 전부였습니다. 동맹도시에서 보내준 지원군까지 다 합쳐서 겨우 10,000명이었던 거죠. 거대한 제국에 맞서기엔 뭐랄까 정말 초라해 보이는 숫자죠. 그럼 20,000명이 맞서야 했던 상대는 어땠을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30,000명에 가까운 페르시아 원정군이었어요. 병력 수만 거기 3배에 달했죠. 게다가 이들은 이미 주변의 다른 그리스 도시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온 터라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겼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역사 속 미스터리입니다. 이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가 대체 얼마나 믿기 힘든, 말 그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는요, 그냥 동네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쪽의 페르시아 제국과 서쪽의 그리스 세계가 그리스 본토에서 제대로 맞붙은 첫 번째 빅매치였어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서막을 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사실 이 싸움의 불씨는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저항하던 다른 그리스 도시들을 도와주면서 지펴졌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전투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열쇠 말이죠. 그건 단순히 뛰어난 전술,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념, 그러니까 사상의 차이에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뭐예요? 저 멀리 있는 황제의 영광을 위해 그냥 끌려온 신하들이었습니다. 여러 민족 출신이라 말도 잘 안 통했겠죠. 반면에 아테네 병사들은 어땠을까요? 내 집, 내 가족,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선 시민들이었습니다. 싸우는 이유, 즉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네, 바로 이거죠. 조국을 지키려는 열정, 이 기록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뜨거운 열정, 이 동기부여가 숫자의 불리함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장에선 어떻게 싸웠을까요? 여기서 밀티아데스 장군이 정말 기가 막힌 위대한 도박을 겁니다. 이건 그냥 전술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이용한 한판 승부였어요. 이 전략 진짜 파격적입니다. 보통 전쟁에선 중앙을 가장 튼튼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밀티아데스는 정반대로 했어요. 일부러 중앙을 약하게 만들고 대신 가장 강력한 정예병력, 호플리테스들을 양쪽 날개에 쫙 깔아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페르시아군이 쟤네 중앙이 약하네 하고 얕보면서 달려들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강한 양 날개로 확 감싸서 포위선멸하겠다는 정말 대담한 작전이었죠. 이건 병사들이 목숨 걸고 버텨주지 않으면 그냥 끝장나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전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1단계 유인. 예상대로 페르시아군이 신나서 중앙으로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2단계 포위. 바로 그 순간 아테네의 강력한 양날개가 페르시아군 측면을 부수고 안으로 확 좁혀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 3단계 공황 상태. 사방이 꽉 막혔다는 걸 깨달은 페르시아군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심리전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당시 전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인데요. 에피젤루스라는 아테네 병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병사가 칼이나 창에 맞은 것도 아닌데 그 전투의 순수한 공포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와, 그 살벌했던 현장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사상자 수를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군이 약 6,400명, 그런데 아테네군은요 고작 192명입니다. 이건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거의 학살에 가까운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였던 거죠. 좋습니다. 아테네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 승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승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아테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승리가 단순히 페르시아를 물리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테네가 막 실험하고 있던 새로운 정치 시스템, 바로 민주주의에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힘을 실어준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이 승리 이후에 아테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민들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 나라를 지켜냈다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목소리를 더 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귀족들의 힘은 약해지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의회나 민회의 힘은 훨씬 강해졌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관직도 추첨으로 뽑기 시작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이 마라톤 전투가 아테네 민주주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부스터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전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흐름을 보시면 참 재밌어요. 기원전 490년의 전투에서 이겼죠? 그리고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 이야기를 책에 남기면서 불멸의 기록이 됐고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19세기의 한 시인이 승전보를 전한 전령의 이야기를 아주 낭만적으로 되살려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86년 아테네에서 첫 근대 올림픽이 열렸을 때 바로 이 전설에서 영감을 얻어서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2500년도 더 전에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민주주의라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어떨까요? 우리에겐 그들처럼 모든 걸 걸고 지켜낼 만한 가치, 그런 신념이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